파탄주의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이혼 청구 기각되신 분들, 사실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답니다. 이 판결 때문에 불륜을 범하고 가정을 벌인 많은 유책 배우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 전문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혼인 중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바람 피운 사람도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이혼 제도에 있어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사람 이혼 못하게 하는 이 유책주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 법원의 이혼 판결 경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제도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반해서 파탄주의는 귀책 사유 상관없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여 왔는데요. 그 덕분에 조강지처를 벌이고 바람을 피운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동의 없이는 이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책주의는 사실 가정을 지켜온 여성과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2015년도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민법이 유지해온 이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이제는 바람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될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한간에는 이혼을 못하던 많은 유책 배우자들이 이제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판결 결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떠돌기도 하였는데요. 반면에 배우자의 불륜, 외도에도 가정을 지켜오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법조인들은 이제는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폐기하고 파탄주의를 도입하려고 공개 변론을 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중대한 판결을 할 때 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당시 이 대법원 공개 변론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리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인데요. 하지만 저는 당시에 이제는 폐기될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바로 그 유책주의 입장에서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미 대법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미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하고자 대법원 공개 변론을 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판은 사실은 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도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지더라도 우리는 약자의 입장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니 그것에 의의를 두자,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는 시기상조이고 유책주의가 우리 민법 체계에 맞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이혼에 관한 입법 제도를 다룬 많은 자료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문들, 그 방대한 자료들을 읽고 연구를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유책주의가 맞다는 준비 서면을 작성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 공개 변론 당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13분의 대법관님들을 앞에 모셔두고 공개 변론을 열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모든 내용이 언론에 생중계되었고 지금도 유튜브에 재판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엄청 기니까 굳이 찾아보지는 마세요. 대법원 대법정의 분위기, 그리고 대법관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포스가 엄청났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방송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생방송으로 공개 변론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법정에서 떨지 않는 저도 그날은 엄청 떨렸답니다. 자,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들 이번에는 파탄주의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책주의 7, 파탄주의 6. 대법원은 아직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파탄주의가 시기상조라면서 유책주의가 맞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 표 차이로 가까스 유책주의를 지켜내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파탄주의로 변경될 줄 알았는데요. 유책주의가 지켜지다니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제 변호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근간인 유책주의가 지켜졌다는 것. 그것은 배우자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바람을 지켜준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바람 피우고 가정 버린 유책 배우자들은 또다시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불륜을 범하고 가정을 버린 많은 유책 배우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들의 불륜에도 홀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최근 법원의 하급심 판결들은 파탄주의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전 같으면 이혼 사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이 날 사건들도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이혼 기각 판결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몇 년 전에는 대법원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경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점점 유책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추세는 점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흘러갈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일방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되는 파탄주의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이혼 청구 기각되신 분들 사실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답니다. 유책주의가 깨지면 그때는 이혼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있다면 그 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상대 배우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불륜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어서 억울하게 이혼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보호막이 되어주는지 실무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변호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사건 중에 하나인 유책주의를 지켜낸 대법원 공개 변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로이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